음식이 사람을 다시 걷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처음엔 저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지켜봐 온 사람이니까요. 특히 파킨슨병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병이라면 더더욱이요. 하지만 그날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두 발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80년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세. 그리고 의사 생활 52년 차가 된 노년 신경과 전문의 한상우입니다. 이제는 병원보다는 상담 위주로 지인이나 오랜 환자들과 소통하며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 삶을 다시 흔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지난 3월 중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하러 가는 경기도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였습니다. 늘 그렇듯 그날도 몇 분의 어르신들을 뵙고 건강 상담을 해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간호사 한 명이 다급히 뛰어와 제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 혹시 이분 기억나세요? 1년 전 파킨슨병 진단받고 걷지도 못하던 김옥자 할머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김옥자 어르신이요? 그 분 휠체어에서 거의 못 일어나셨잖아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두 발로 걸어서 센터 문 앞에 와 계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전 입구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김옥자 어르신이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똑바로 선 채로 저를 향해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일이죠? 그녀는 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다시 걸을 수 있어요. 그냥 기적처럼 된 게 아니라 음식 덕분이에요. 그 5가지 제가 꾸준히 먹었거든요. 5가지 음식? 처음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음식이라니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께 언젠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펴고 논문을 뒤지고 수십 년 전 신경계에 대해 배운 것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파킨슨병과 음식의 관계, 회복 가능성, 신경재생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 그리고 믿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가 먹어온 5가지 음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를 깨우고 뇌의 염증을 줄이며 손상된 운동 능력을 서서히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자연의 처방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의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80세의 노의사로서 제가 경험한 기적을 진심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김옥자 어르신의 변화를 직접 확인한 후 저는 80세의 나이에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먹었던 이 5가지 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김옥자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웃으며 말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정말 이 5가지 음식 덕분이에요. 처음엔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봤는데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을 만나고 수술대 위의 긴장과 회복실의 눈물,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어온 제게도 음식 하나가 파킨슨병 환자를 다시 걷게 만들었다는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네 하고 감탄만 하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그 음식들이 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 논문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의학 서적들과 최신 뉴로영양학 논문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옥자 할머니가 직접 적어온 식단 메모는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이 5가지 음식, 들깨, 들기름 포함, 시금치, 호두, 계란 노른자, 바나나. 처음엔 이게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성분을 분석해보자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1. 들깨 오메가 3의 보고.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 ALA, 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DHA, EPA로 전환되며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들깨는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다. 별표 은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기름 별표이었습니다. 2. 시금치 뇌를 맑게 하는 잎채소. 시금치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등이 풍부해 기억력, 집중력, 신경세포 기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부족한 도파민 생성과 관련된 신경대사의 엽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3. 호두 신경세포의 수호자. 호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뇌 모양을 닮은 견과류입니다. 그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니라 폴리페놀, 비타민 E, 멜라토닌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4. 계란 노른자 뇌세포의 에너지 공급원.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로 기억력, 운동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이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신체 반응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5. 바나나 천연 도파민의 친구. 바나나는 별표 엘토퍼, 별표의 전구체인 티로신, 타이로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마그네슘과 비타민 B6가 풍부해 도파민 생성과 전달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소화도 잘 되어 기력 없는 환자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하고 나니 제 마음속에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신경을 깨우고
뇌를 보듬는 자연의 약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이 조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 약이 필요 없는 사람도, 수술을 견뎌야 했던 사람도, 혹은 그냥 매일 조금씩 지쳐가는 사람도 이 5가지 음식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김옥자 할머니는 이 식단을 무려 6개월 동안 꾸준히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휠체어에서 2발로 일어섰습니다. 그 변화가 단숨에 일어난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미세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5가지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옥자 할머니가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 식단과 함께 변화해 나갔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옥자 할머니는 처음부터 강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무너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작년 봄, 경기도 북부의 한 작은 요양병원에서였습니다. 제 오랜 제자이자 후배 의사인 이상민 원장의 소개로 제가 그곳 환자들을 주 1회 정도 진료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 이상민 원장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꼭 한 분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파킨슨병 말기 진단을 받은 분인데 심적으로 너무 무너져 계세요. 그렇게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김옥자 할머니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잠깐 이야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물만 한 방울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보호자인 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달 전부터 걷지를 못하세요. 혼자 앉아 계시지도 힘들고 손도 자꾸 떨리시고요. 약은 계속 드시는데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해서요.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 후 저는 매주 그녀를 찾아가 한 마디씩 짧게라도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잘 주무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밖에 날씨가 참 좋네요. 처음에는 고개조차 들지 않던 그녀가 4주쯤 지나서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밥은 조금 먹었어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정말 작은 진전. 하지만 그 작은 한마디가 저에겐 기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6주차.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뭘 잘못 먹어서 이런 병이 생긴 건가요? 그 질문은 죄책감, 후회, 슬픔이 모두 섞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할머니. 이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끝까지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녀는 저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넸습니다. 노트 안에는 그녀가 하루 3끼 먹은 음식, 섭취한 약, 수면 시간, 기분, 운동 여부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5가지 음식, 저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녀의 180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잠도 깊이 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달부터 아주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손떨림이 덜해졌고, 밤에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아졌고, 식사량이 늘었습니다. 3번째 달엔 자세를 스스로 바꿀 수 있었고, 가끔은 혼자서도 앉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낮잠 없이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80일째 되는 날, 그녀는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 제가 혼자서 일어났어요. 잠깐이었지만 2발로 섰어요. 그날 저는 어느 누구보다 기뻤습니다. 의사 생활 50년이 넘도록 그 어떤 수술 성공보다 더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꾸준함의 기적이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건 자신을 믿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바꿔줍니다. 그 5가지 음식, 왜 그렇게 효과가 있었을까? 다음 편에서는 그녀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배경과 영양적 근거에 대해 혹시 아직도 의심이 드시나요? 그 흔한 5가지 음식으로 파킨슨병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수없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수많은 논문을 읽고 신경학과 영양학, 염증 반응에 대한 연구들을 파헤쳐보니 서서히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것이 때론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진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단순히 손이 떨리는 병이 아닙니다. 이 병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운동 조절 물질을 만드는 세포가 파괴되면서 몸이 떨리고 굳어가며 점점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답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염증 완화, 뇌 조직 손상을 줄임, 항산화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신경전 달물질의 생성을 돕는 영양 공급. 놀랍게도 김옥자 할머니가 섭취한 5가지 음식이 이 3가지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1. 들깨 또는 들기름. 알파 리놀렌산, ALA, 풍부 DHA, EPA로 전환.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는 역할. 항염 효과가 탁월. 들깨는 마치 뇌를 감싸는 부드러운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2. 시금치. 엽산 풍부 도파민 생성에 관여.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포함 기억력, 집중력에 도움. 신경 안정에도 효과적. 시금치는 뇌를 씻어주는 맑은 샘물 같았습니다. 3. 호두. 폴리페놀, 비타민 E, 멜라토닌 풍부. 뇌세포 산화를 억제, 수면 질 향상. 뇌 기능 유지를 도와줌.
호두는 조용히 깨어있는 경비병,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4. 계란 노른자. 콜린 함유 아세틸콜린 전구체. 신경 전달과 반응 속도 향상의 필수. 운동 조절을 돕는 에너지 공급원. 계란 노른자는 작지만 강한 뇌의 배터리였습니다. 5. 바나나. 티로신 포함 도파민 생성에 기여. 비타민 B6, 마그네슘 신경 전달에 도움. 소화가 쉬워 환자에게 부담 없음. 바나나는 조용히 기운을 불어넣는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음식 하나하나가 기적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이들은 신경 회복을 위한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식이치료의 비밀 정원. 그 정원에는 약이 없습니다. 화학 물질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직하게 뇌를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들 뿐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병이 없더라도 우리의 몸은 매일 스트레스, 독소, 노화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우리 몸에 지친 신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작지만 강력한 손길이 됩니다. 제가 김옥자 할머니에게서 가장 감동받은 점은 결과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스스로를 믿고 매일 실천한 그 노력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약속해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매일 식단을 지키고 꾸준히 기록하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이 그녀의 믿음에 답한 것입니다. 이 음식들이 약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이 기적을 약속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당신이 오늘 당신 몸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몸도 그 사랑에 응답할 것입니다. 80세 노의사의 고백. 지금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의사로서가 아닌 한 명의 인생 선배로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김옥자 할머니가 병원을 나서기 전 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걷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요. 사실 더 감사한 건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 제 눈가도 모르게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빠르게 걷진 못합니다. 혼자 등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80세가 되도록 왜 아직 진료를 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 작게라도 등을 떠밀어 줄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사실 의사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하나의 진리를 더 깊이 느낍니다. 몸을 고치는 일보다 마음을 살리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조금씩 어두워지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몸이 무겁고 자꾸 자신이 작아진다고 느껴질 때 그 순간마다 조금만 더 자신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나를 위한 음식을 직접 고르고 씹고 음미하며 괜찮아,
내 몸은 아직 괜찮아. 하고 말해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다시 깨우고 몸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무너져가던 마음을 다시 붙잡아줄 것입니다. 김옥자 할머니의 180일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약도 없었고 기적적인 수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 한 끼, 5가지 음식을 꾸준히 먹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지치셨나요? 혹은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몸은 기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오늘부터, 딱 오늘부터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5가지 음식 시작해보세요. 매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셔보세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과 삶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